윤서는 시어머니 댁에 들어설 때마다 무의식 중에 자세를 고쳐 잡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은 항상 호텔 로비처럼 단정했고 그래서인지 윤서는 손님처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날도 윤서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고 곧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 정숙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구김없는 블라우스, 여전히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을 건넸습니다. 조금 비싸긴 했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무언가를 들고 오는 건 윤서의 작은 습관이자 예의였습니다. 정숙은 과일을 받아들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닫았습니다. 윤서는 싱크대에서 과일을 씻으며 그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그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정숙은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과일을 깎아 거실로 나갔을 때 정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는데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들짝 놀란 듯 돌아보며 포크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찌르지 않고 그냥 포크만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애써 웃으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했습니다. 윤서가 병원 진료 결과를 물었을 때 정숙은 눈을 피하며 별거 아니라고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정숙은 윤서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윤서에게 돈을 받은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애써 웃으며 착각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내내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윤서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작은 수첩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정숙은 천천히 장롱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수첩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봉투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윤서가 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시댁에 드릴 용돈 봉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 지폐를 은행에서 찾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켜온 작은 예의였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윤서는 정숙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윤서는 정중하게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봉투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준비로 분주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사흘 뒤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윤서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용돈 봉투를 혹시 윤서가 다시 가져간 건 아니냐고.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분명 방에 잘 넣어뒀는데 사라졌다고. 윤서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가 급하게 필요해서 가져간 거면 괜찮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렇다면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고 윤서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자신은 도둑으로 의심받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을 때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이 다시 전화를 걸어 봉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있었다고, 자신이 깜빡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했지만 그 의심의 순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밝게 괜찮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문턱이 윤서에게는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점점 시어머니의 집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방문을 미뤘습니다. 민주는 두 여인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윤서가 예전처럼 옆에서 말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댁 방문 이야기가 나오면 윤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숙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실수할까봐, 혹시 또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윤서에게는 거리두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이 어머니 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윤서는 한참 망설이다가 두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고맙다고 했지만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다녀온 뒤 어머니가 안부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바쁘냐고, 몸은 괜찮냐고. 윤서는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밤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윤서가 안 왔다고, 민준이 혼자 왔다고, 자신이 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윤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서운하다고, 의심받은 게 상처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심했고 그 조심이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함께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민주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들, 약 먹는 시간, 쓰레기 버리는 요일, 윤서 생일. 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거실 달력 뒤편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 오늘 할 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기억해야 할 날짜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두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왜 찾는지 잊어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주는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윤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이 아니라 며느리를 못 믿는 거라고, 자신을 의심하시는 거라고.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용돈 봉투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심받았던 그날의 일을, 그 이후 느낀 서운함을.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깜빡하신 거라면 어머니도 억울하실 텐데. 하지만 아내의 상처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심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니까.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윤서가 바쁘다고 변명했고, 윤서에게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윤서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겠다고. 민주는 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신 사이 집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들, 어머니가 미처 손대지 못한 곳들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달력을 떼어내다가 뒤편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귀한 것, 절대 잃으면 안 됨. 장롱 깊은 곳, 며느리 것.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것? 무슨 의미일까? 민주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서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봐온 어머니의 보물들이 담긴 그 장롱. 망설이다가 민주는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개어진 옷가지들, 오래된 상자들. 그 깊은 곳에서 민주는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졌던 용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윤서가 명절 때마다 드렸던 봉투들, 몇 년치가 고스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선물했던 손수건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 그대로.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가 준 돈. 잃어버리면 안 된다. 힘들게 번 돈인데. 오늘 윤서 얼굴이 안 좋았다. 내가 또 실수를 했나 보다. 윤서 전화번호. 까먹으면 안 됨. 윤서가 좋아하는 과일 마이너스 샤인머스켓.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하는 필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윤서를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했던 겁니다.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숨겨두고 메모하고 기록했던 겁니다. 민주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장롱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든 수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알았다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그날 저녁 윤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장롱 속 보물들을, 떨리는 글씨로 적힌 간절한 메모들을. 윤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잃을까봐 두려워서 기억이 흐려지는 자신과 싸우며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윤서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의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 전화 목소리가, 혼자 끙끙 앓으셨을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서운하다고 거리를 두었던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서 기억과 싸우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윤서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윤서와 민준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윤서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숙이 나왔습니다. 윤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자꾸 컵을 만지작거렸고 윤서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자리를 떠주었습니다.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미안하다고,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끼쳐서. 윤서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준에게 들었다고, 수첩 이야기를. 어머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안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점점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고. 기억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특히 소중한 사람들을 잊을까봐 두렵다고. 윤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함께 기억하겠다고. 두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오해가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명을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하지만 가족의 관심과 사랑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함께 이겨내고 싶다고.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말 윤서는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내오고 함께 과일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같은 말을 반복해도 윤서는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식사 후 윤서는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방을 정리하자고. 장롱 속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기억을 함께 되짚어 보고 싶다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진들,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뒀던 보따리. 윤서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윤서가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작년 설날이었다고. 이건 추석이었다고. 기억나시냐고. 정숙은 하나하나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것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윤서가 함께 기억해주고 있으니까. 윤서는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앨범과 라벨지, 색색의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함께 추억 상자를 만들자고.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의미를 적어두자고.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흐릿해져도 이 상자가 도와줄 거라고.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함께 앉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봉투에 날짜를 적고 사진마다 설명을 붙였습니다. 윤서가 선물했던 손수건에는 며느리 윤서가 준 첫 선물, 너무 예뻐서 아껴두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숙은 그 글귀를 보며 웃었습니다. 윤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장롱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장롱 앞에 두 여인을 따뜻하게 감싸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매주 시댁을 찾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정숙은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윤서에게 물었고 윤서는 언제나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의심의 끝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윤서는 오늘도 시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윤서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정숙이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안의 구조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그리고 장롱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작은 별표시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롱 위쪽 서랍 마이너스 윤서가 준 손수건, 장롱 깊은 곳 마이너스 소중한 봉투들, 부엌 찬장 왼쪽 마이너스 윤서가 좋아하는 차, 냉장고 문 마이너스 일주일 약 스케줄. 정숙은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보물지도라고. 어머니의 소중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 표시해둔 거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이 지도를 보면 찾을 수 있다고. 정숙은 한참을 지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신 것들을 이제야 알았다고.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혼자 애쓰신 그 시간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의 기억이 되어주고 싶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자신 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다고.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더 고맙다고.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두 사람은 함께 지도를 벽에 붙였습니다. 장롱이 보이는 방 벽면에. 정숙은 매일 아침 그 지도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세 식구는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지도를 가리키며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서가 만들어줬다고. 참 예쁘지 않냐고.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서와 민준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윤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함께 사진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탄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좋다고. 효도가 간섭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시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윤서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보물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글씨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누군가 함께 기억해 줄 테니까. 자신이 길을 잃어도 이 지도가 다시 돌아올 길을 알려줄 테니까.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고. 윤서에게, 민준에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장롱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보물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려준 사랑의 지도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지도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확인하고 소중한 것들의 위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윤서가 보물지도를 만들어줬다. 나는 참 복 많은 시어머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롱을 비추고 보물지도를 비추고 수첩을 비췄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윤서는 시댁을 찾을 때마다 보물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 생긴 물건들, 바뀐 위치들을 추가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내왔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고. 윤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가 자신을 잊어도 자신은 절대 어머니를 잊지 않을 거라고. 매일 찾아와서 다시 소개할 거라고. 윤서라고, 어머니의 며느리라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장롱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여인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장롱 속 보물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었습니다.